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명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부정사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좀 살펴보자면 동명사의 특징, 동사적 특징이 있겠죠. 그 확인할 거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역할은 명사고 동사로 만든 명사다라는 이 직관적인 이름이 동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포인트 5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어에는 투부정사의 to와 전치사 to가 있는데 전치사 to 뒤에는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올 수 있겠고 투부정사의 to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원형 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to가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얘를 동명사로 연결지어서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자, 오늘은 동명사의 동사적 기능 이 1번하고 2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특징을 먼저 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동명사는 동사로 만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단어를 다 명사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를 이용해서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될 때 얘가 이렇게 동사 쪽에 붙어 있으면 동사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 아이들 중에 명사에 딱 달라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라는 관사와 그 다음에 of라는 전치사 사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earning 원래 하게 되면 원래 learn이라는 동사에서 나오게 되면 learning something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알게 되다 라는 뜻인데요. the learning of 이렇게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완벽한 명사로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명사 카테고리로 바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나오는 아이들, 주로 많이 출제되는 아이들은 문제 풀면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적 성질이 있는 아이들은 관사의 수식, 즉 한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수식을 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다른 동명사랑은 다르게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동사 카테고리, 이 동사 카테고리 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애. 자, 이렇게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명사 기능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랑 똑같아요. 자, 능동과 수동의 구조를 반영을 하겠죠.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수동일 때는 being을 반드시 붙여서 pp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부정은 not ing다 인데요. 이거 오류죠. 부정사의 부정이 아니라 동명사의 부정은 이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의 부정은 not에다가 ing를 붙여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행위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에 대한 표현인 having 플러스 pp 완료 동명사가 있다라는 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동사 원형의 ing를 좀 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능수동태의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단순 시제를 나타낼 땐 동사 원형의 ing를 다 붙여주는데 수동을 표현할 때는 being pp 반드시 being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완료 시제를 표현할 때는 having pp 이렇게 have 플러스 pp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을 나타낼 때는 having been pp로 쓰는데요. 얘네들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투부정사처럼 이렇게 문제 출제 포인트로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동명사의 부정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he was scolded for ing 여기 사이에 not이 들어가서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나타내주고요. 자, 여기 자리에 by의 목적어 자리에는 let이 나옵니다. 그래서 let her be abused 이때 be abused가 쓰인 이유는요. let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식일 때 목적어 뒤에 원형 부정사 오거나 이렇게 be 플러스 pp가 오는데 수동인 형태일 때도 be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이 부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이 이렇게 수식하면 학대 당하도록 두지 않으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동명사와 분사 둘 다 ing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명사와 분사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사 파트에서 배운 분사, 능동분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배우는 동사로 만든 명사인 동명사가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 다 이름이 gerund이긴 한데요. 얘네들의 구분 방법은 바로 역할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할 때 ing만 딱 두면 알 수가 없고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역할에 따라서 봐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할이 분사는 누구 자리에 쓰인다? 수식, 어구 자리에 쓰이죠. 형용사이거나 부사구, 동명사는 문장의 주요소 자리에 쓰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주목보 기능을 한다. 그래서 문장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위치에 쓰여서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이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sleeping baby. 얘랑요. sleeping bag. 자, 얘네 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라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sleeping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분사입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얘네 둘의 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명사가 앞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sleeping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을 표현하는, 수식하는 명사의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여러분 a baby is sleeping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a sleeping bag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같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a bag is sleeping 되나요? 안 되죠. 여기 있는 이 ing는 이 명사의 행위를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 슬리핑은 뭐를 의미하느냐? 자, 슬리핑이라는 명사 플러스 여기 있는 백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복합명사 confounding word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a bag, 가방은 가방인데 잠을 잘 때 쓸 수 있는 가방 for sleepi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a bag for sleeping. 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동명사의 동사적 성질 중에 하나인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 표현 방법입니다. 동명사의 행위자,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투부정사랑 좀 비교를 하면 투부정사는 어떻게 나타냈죠? 앞쪽에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투부정사는 표현하고자 한다면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로 표현을 했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주체, 행위의 주체가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행위의 주체가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He enjoys, 삼식 타동사,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쓰는데요. 그가 즐기고요. 그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행위의 주체가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는 자, 여기 keep이라는 삼식 타동사 뒤에 힘이 목적어고요. from이라는 이 전치사는 keep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쓰이고 이 경우에는 막다, 금지하다 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sleeping이 from의 목적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from의 목적어예요. 자, 근데 sleeping의 행위의 주체가 요 동사의 목적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행위의 주체가 문맥상 확인되는 경우 His hobby is playing the piano. 자, 그의 취미는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의 취미는 피아노 연주이다. 이렇게 앞에 행위의 주체를 문맥상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자, 행위의 주체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 별표 쳐주시고요. 얘는 꽤 나오는 편인데요. 자, 일단은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문법 문제풀이에서는 소유격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유격을 써줘야 하는 겁니다.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You are coming, 네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The chance of, 우리 이거 투부정사에서 배웠죠? chance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기회고 chance 다음에 이렇게 of가 붙게 되면 가능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the chance of his getting the job. 자, 여기서 is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 형식. 그러면 이때 chance 뒤에 of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얘가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자, getting the job, 직장을 얻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그야 해서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타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죠. 우리가 영어에서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에 어퍼스로피 s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에 어퍼스로피 s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 생물 명사인 경우 명사 어퍼스로피 붙이거나 명사 자체로 표현을 하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His dislikes, 그는 좋아하지 않아, 싫어합니다. His son's meeting you, 그의 아들이 당신을 만나는 것을, 이때 apostrophe s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문장 구조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ware of, 여러분 여기에 be aware of는 뭐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be aware of는 be aware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She is aware that Tom loves her.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절을 이렇게 전치사 of로 바꿔준다면 대절 뒤에 있는 동사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아닌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Tom's loving her. 자, 탐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때 apostrophe s 붙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생략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탐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무생물 명사인 경우에 명사 apostrophe s로 표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보면 there is no hopes. 자, hope이라는 건 여러분 희망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전치사 of의 수식을 받아요. 예, 명사일 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of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이 없냐면 improving, 개선될, 나아질 희망이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닌 그의 건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에 his health를 쓰는 거고요. 이 경우에 apostrophe s를 쓰면 오히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She is ashamed of. 여러분 이때 ashamed of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에 aware of를 쓰듯이 얘도 대절을 뒤에 취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의미로 she is ashamed. 그녀는 부끄러웠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의 of 대신 that을 쓰게 되면 여기 house가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겠죠. Her house, 그녀의 집이 여기 자리 is humble. 누추하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that 보이시죠? 이 that이 전치사 of로 가는 순간 이 뒤에 있는 동사는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로 와야 되죠. 왜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는 절대 올 수 없고 누가 온다? 동명사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is humble이 이 자리에 뭘로 들어갔어요? being humble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 자리에 쓰인 her house가 바로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대절의 내용이 다 of로 들어가야 하는데 she하고 her house가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eing humble로 써줘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her house가 아니라 being humble입니다. 그래서 이 being을 생략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출문제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문장 구조 잘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동명사는
부정사보다 분사보다도 훨씬 단순합니다. 자, 동명사 파트 정리하실 때 분사와의 차이점,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